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1+1이나 2+1 상품들의 인기가 좋죠? 하지만 더해진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남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은 더 그런데요. 원망은 커질수록 오래가고 욕심은 보탤수록 추해지며 집착은 할수록 더 질겨지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원 빼기 원의 마음이 편할 때도 있습니다. 미움이나 원망 빼고 덜어내서 내 마음을 먼저 비워놓는다면 다음에는 좋은 것들을 채워 넣을 수 있겠죠. 배려심도 더하면 좋고요. 호기심도 더하면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1+1의 행복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랄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울산시 동구 생기나라 한의원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 난치병의 치료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난치병 하면 네. 말 그대로 고쳐지지 않는 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걸 턱관절 교정이나 치료로 인해서 좀 완화시키거나 네. 해결할 수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기존의 관점에서 치료하지 못했던 곳 또는 뭐 치료했는데 잘 안 나았던 곳 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아픈 부분들만 집중해서 봤기 때문이지 그 원인이 되는 곳 네.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지 거기를 바로 잡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곳들 중에 한 곳이 턱관절하고 목뼈 1, 2번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FCST 턱관절 균형의학이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죠. 물론 이것으로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또 이 FCST 턱관절 균형의학이 아주 좋은 치료법이 되고 이것과 더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 난치병이 있는 분들은 보면 이제 병들이 약간 뭐 비유를 하자면요. 틈만 조금 있는 병들은 가벼운 치료로도 낫습니다. 근데 네. 틀까지 틀어져 있는 경우 척추가 틀어져 있고 돌아가 있고 척추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척추를 신경 쓰지 않고 증상만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낫다가 안 낫죠. 근데 그 틀어져 있는 틀을 바로 잡아주는 그래서 추나 치료나 아니면 이런 FCST 턱관절 균형약 치료 같은 또는 도수도약 같은 이런 치료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FCST 턱관절 균형약 치료는 턱관절을 통해서 균형을 잡아주고 균형을 잡아준 상태에서 축을 맞춰주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치료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턱관절 균형을 맞추면 네. 난치병도 개선이 된다고 할 정도면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턱관절 균형이 어떤 건가요? 턱관절 균형은 턱관절 자체에만 4가지 균형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턱이 얼굴 중심에 대해서 좌우로 틀어지는 게 있겠죠. 좌우 중심. 네네. 그다음에 턱이 또 이렇게 뒤로 들어가거나 앞으로 나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밑에 치아가 안 보이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이게 특이의 아래쪽 치아가 앞으로 나와 있는 클래스 3 부종교합도 있는데 이런 네. 전후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좌우 수평 균형, 좌우의 수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상하까지 이렇게 네 가지 균형점을 맞춰주는 거죠. 턱관절 자체로만 보면 비행기 조종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행기가 앞으로도 가고 뭐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가고 상승도 하고 하강도 하고 같은 자세에서도 앞으로 기울어지기도 하고 뒤로 기울어지기도 하는 것처럼 이 네 가지 균형점을 같이 맞춰주는 거죠. 이게 턱관절만 아니라 목뼈 1, 2번 그리고 뇌와 척추에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작용하기 때문에 나아지는 거죠. 그 말씀을 들어보면 멀리는 좀 이해가 가는데 네. 정말로 난치병이 개선이 될까 좀 살짝 의심스럽기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실제 사례를 들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아프셨던 분이고 네. 내원하시기 한 2, 3년 전부터 좀 더 심하게 아팠던 분인데 이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오랫동안 아프면 좀 까칠해지시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턱관절 통증이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프고 음식 먹을 때는 더 심하고 소리도 나고 목 어깨 아프고 까칠하고 예민하고 허리하고 응치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네. 이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가볼 만한 데는 여러 군데 다 가봤다고 그러면서 오시는 거죠. 이렇게 좀 오래 아프셨던 분들은 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근데 이분의 특징이 아래쪽 치아가 안 보여요. 아래쪽 치아가 안 보인다는 얘기는 아래쪽 턱이 뒤로 많이 들어가 있다는 네. 얘기죠. 그러면 조합이 좀 안 맞는. 그쵸. 뒤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턱관절 자체 내 문제도 생기게 되고 턱관절 옆으로 지나가는 9개 내신경이 눌려지기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턱관절 옆으로 9개 내신경이 지나가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또 턱관절의 중심축이 목표 2번인데 이 축이 척추의 축이기도 하고 뇌에서 몸통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경들을 잡아주는 중심축이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여기를 맞춰서 치료를 해보자. 그래서 이분이 처음 한 달 동안에는 8번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네. 증상이 30%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제 마음엔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네. 두 번째 달에는 똑같은 한 달인데 치료 횟수를 2배로 해봅시다. 네네. 그랬더니 90% 이상 나으시더라고요. 90% 이상. 네, 치료 횟수와 네.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40회 치료하려니까 소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증상들이 다 없어지셨고 그 이후에 소리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한 43회 정도 치료를 더 하셨는데 그러니까 왼쪽 소리는 먼저 없어지고 오른쪽 소리만 한 2, 3 정도 남아있는 걸로 치료 종결하셨죠. 이분이 턱을 좀 들고 계셨던 분이세요. 네. 그래서 이런 자세까지 같이 좋아지게 해주면서 턱관절의 정상적인 위치, 그 치료하면서 이제 아래쪽 치아가 많이 들어가 있던 것들도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되셨고 그리고 재발 없이 잘 지내시고 계시죠. 네. 실제 사례를 들어보니까 네. 확실히 좀 연관성이 깊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턱관절 치료를 했을 때 네. 그냥 턱에 좀 아픈 것들이 좀 완화가 된다 이게 아니라 네. 좀 만성적인 그 전신의 통증이 좀 완화되기도 하나요? 그럼요. 당연히 좋아지죠. 이게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서 보면 간단하게는 턱관절을 조절해주면 턱 자체가 좋아지고 목뼈 1, 2번이 좋아지는 게 생기는 건 당연한 건데 이 목뼈 1, 2번이 정상적인 위치에 가게 되면 턱관절 조절을 통해서 목뼈 네. 1, 2번이 정상적인 위치에 가게 되면 이 목뼈 1번이 특히 뇌에서 뇌관이라고 하는 곳에 뇌관, 네,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는 사령부의 사령관의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네. 여기가 좋아지게 되니까 목표 1번이 영향이 좋아지게 되면 뇌 전체의 가수적 변화, 턱관절이 미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뇌 가수적, 뇌에 영향을 줘서 네. 정상적인 신호가 가게 해서 뇌에서 아주 좋은 기능이 빨리 회복될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네. 또 우리 감각세포 중에 C5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침 치료를 하면 이게 C5나 주사 치료를 했을 때 그 니들이 들어가서 이 C5들을 정상적인 위치로 만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치료 같이 되면서 만성 통증이나 오랫동안 아팠던 분들 또는 잘 안 낫는 분들이 좋아지게 됩니다. 정말 한번 아팠던 분들 중에 좀 개선이 잘 안 되면 네, 그냥 이렇게 사실 살아야 되는구나 좀 포기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분들 있죠. 뭐 예를 들어 양방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는데 뭐 또는 수술을 받았는데 그랬는데도 아프고 힘들고 그러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뭐 암 환자 분들도 그렇고 뭐 그런 분들인 경우에 좀 더 몸의 컨디션을 올려주면서 삶의 질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비약물 치료로도 도움이 되고요. 상당히 네. 좋은 치료입니다. 그런 분들께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네. 치료 횟수를 좀 늘리면 네. 단기간에 단기간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기간을 급속하게 줄일 수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렇게 실제로 빠른 기간 내에 네. 좀 급속도로 호전을 하셨던 사례도 있나요? 네, 보통 이제 단기간에 치료를 많이 받을 수 있으려면 기본 네. 전제 조건이 그 치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체력이 있어야 돼요. 예. 못 버티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많이 못하고 조금 네. 쉬어가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소화시킬 네. 수 있는 만큼 드셔야 되는 것하고 비슷하시죠. 한 두 분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한 분은 목 디스크가 터져서 한 800만 원 정도 견적 나왔던 분인데 이분은 통증이 심했던 분인데 이분은 첫 달에 36번, 두 달째 14번 치료해서 두 달 만에 한 90% 좋아지니까 테니스 치러 다녔던 형님이 있었고, 근데 이분보다 더 심한 분이 있었어요. 유방암 수술하셨고 목허리 디스크에다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고 또 이분 병명이 섬유 근육통이에요. 그게 예. 잘 없는 병 아닌가요? 예, 잘 없죠. 난치병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근육은 다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초진 때 이렇게 딱 앉아 있을 수 있는 자세, 바른 자세로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이 5초였어요. 5초만 지나면 아파서 이렇게 네. 몸을 꼬고 누워 있어도 아프고 잠자면서도 아파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이랬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4달 한 20일 동안에 146회 치료받았어요. 네. 아까 목 디스크 터졌던 형님이 60회 치료받고 나서 99.9%가 났는데 네. 그분보다 2배 반 이상을 치료했는데도 어떤 증상은 아직도 10.9점 이렇게 있었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정상이 됐죠. 네, 목뼈가 틀어진 거, 갑상선 기능은 목뼈 7번하고 연관이 있는데 거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됐고 또 한 자세로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도 처음에는 5초였는데 20분. 그러면 1,400초죠. 그렇죠. 1200초군요. 예. 어쨌든 그렇게 많이 늘어나죠. 상당히 네. 많이 좋아지신 네. 거죠. 그렇게 삶의 질이 좋아지시니까 이분이 이제 직업을 못 가지셨는데 이제 나 좀 일하러 가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본인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질 만큼 좋아진 분도 있으셨죠. 마음속에도 희망적인 것들이 많이 그렇죠. 생겨나신 것 네. 같네요. 네. 근데 이 섬유근육통이라는 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알지도 않는 병이고 네. 또 이게 난치병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좀 또 치료가 된 다른 사례가 있나요? 예, 또 다른 사례 한 분은 이분은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부인한테 나 저 세상 갈란다 이런 얘기도 여러 번 하시고 네. 그래서 부인이 되게 마음 아파하시기도 네, 네. 했던 분인데 이제 40대 후반 남자분이셨는데 좀 난치병 환자분들이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남다른 면들이 좀 있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컨디션 나쁘니까 아침 일찍 못 온다. 네, 그리고 네. 오후 한 4시 정도쯤 이렇게 오셨는데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우리 한의원 내원하시는 시간이 점차 빨라지시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컨디션이 그만큼 좋아지고 네네. 피로도랑 여러 가지들이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치료 종료할 때쯤에는 거의 아침에 진료 시작할 때쯤 정도까지 일찍 오실 수 있었던 분도 있었죠. 이게 이런 부분들이 아픈 원인이 그 증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숨어 있는 곳이 무엇이냐. 이걸 찾아내면 이제 한의학에서 안목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네. 말하진 않지만 드러나는 이 사람의 체형이나 또 말하는 습성이나 또는 성격이나 이런 것들, 사상이나 아니면 체질의학에서도 그런 부분도 같이 보기도 하는데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을 같이 파악해서 치료해 줄 때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척추의 불균형이라고 보고 치료해 주니까 도움이 많이 되시더라고요. 네. 또 굉장히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것들 중에 관절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관절염도 좀 치료가 어렵다고 하지만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특히 치료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치료 사례도 있으시다면서요? 네. 어떤 분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면 평생 약을 드셔야 된다. 네. 이런 얘기 드시는 분들도 네, 네. 많은데 저는 해리슨 해부학 체계도 있지만 류마티스 관련 또는 자가 면역 질환 관련된 경우는
흉추 12번의 장, 소장하고 대장 쪽 연관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네. 그쪽의 기능이 좋아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처음에 손가락부터 아프시다가 손목 아프시다가 팔꿈치까지 붓고 주먹 쥐기 어렵고 그랬던 분이신데 1년 정도 되셨죠. 근데 양약 먹어도 좀 더 심해지고 그러는 차에 이제 턱관절이 조금 아프시니까 이분을 마침 그 턱관절 아픈 게 복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 오셨는데 뭐 한 달 원래는 좀 1년 정도 치료합시다 이랬었는데 첫 달에 치료하면서 이제 해독시켜주는 한약을 같이 쓰시고 그리고 이 FCST 치료를 같이 하면서 한 달이 안 돼서 양방 검사상 면역 수치가 정상이 되셨어요. 한 달이 안 돼서요. 예, 그리고 아주 빨리 좋아지신 네. 분이시죠. 그 염성 수치가 정상이 돼서 양약은 끊고 치료 종결하시고 그랬던 분이시죠. 이게 이제 목뼈 1번이 허리뼈 5번에 영향을 미치고 허리뼈 5번이 하부흉추 12번에 영향을 미치는데 하부흉추 12번이 장하고 연관되어 있고 또 이 관련 부위가 소장, 임파, 순환계통이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장질환이나 난임 이런 것들이 같이 개선이 되면서 치료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 루마티스 관절염은 일반 관절염과 다르게 네,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을 좀 치료하셨던 사례도 있나요? 예, 난치병 뭐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가 또 루푸스가 있는데 루푸스요. 네. 어떤 거죠? 그 루푸스하고 복합성 견원성 질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게 이제 류마티스하고 비슷한데 네. 관절 변형만 안 생기는 병이에요. 관절 변형 이외엔 다 비슷한. 예, 그러게 있는 병이신데 이분이 네. 3, 4년 동안 스테로이드 약을 하루에 2.5개씩 계속 드셨던 분인데 무릎도 아프시고 손가락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피로하고 아침에 붓고 기침 가래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2달 동안 한 28회 치료를 받으시니까 한 60% 이상 호전되면서 이 정도면 살만하다고 그러면서 안 오셨던 분인데 이분도 조금 더 치료했으면 더 좋아졌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죠. 자가 면역 질환이거나 자가 면역이라는 게 내가 스스로 내 몸 안에서 분비되거나 있는 좀 발생하는 것들이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이라고 여기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요. 그거를 정상적인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면역세포가 뇌에도 많이 있지만 장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을 좋아지게 해주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장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 장을 좋아지게 해주는 거. 제일 좋은 것들이 발효식품입니다. 예, 뭐 청국장도 괜찮고 된장도 괜찮고 그런 발효식품, 뭐든지 발효식품 되는 것들, 우리가 잘 먹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거 도움이 됩니다. 또 오늘 주제가 난치병이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 단기간이라고 할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네. 뭐 몇 달간의 치료를 통해서 네. 아주 눈에 띄게 뭐 네. 완화가 되고 개선이 네. 된 사례들을 말씀 주셨는데 네. 좀 아무래도 난치병이다 보니 오랜 기간 치료를 지속하고 계신 그런 분들도 있나요? 예, 여러 분이 있으신데요. 네. 뭐 난치병은 아니지만 교통사고가 좀 여러 번 당해서 한 6개월씩 한 2, 3년 치료받은 분도 있고 원추각막증으로 한 2년 반 치료받았던 분도 있으시고 그분은 이제 책 볼 때도 이렇게 아주 가까이서 30cm, 20cm, 10cm 이내에서 봐야만 글을 보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택시 기다리는 데서 메타기가 보일 정도만큼 좋아졌던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분도 한 3년 정도 치료받으셨었고 3년 정도. 예. 그분 말고 지금 제일 오래 치료하고 있는 분은 만 7년 8개월째 야, 850번 네. 넘게 치료받고 있는 분이신데 네네. 뇌성마비의 뇌전증, 간질이라고 하는 병까지 네. 같이 있는 분이시죠. 네네.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뭐 대학병원에서 14년째 약을 드시고 오셨는데 뇌전증을 치료할 생각은 없으셨고 네. 뭐 그건 양약을 먹으면 되니까 대신 이제 두통이랑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발 저리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오셨는데 이제 치료를 점차 하면서 이분이 처음에는 10분밖에 못 걸었어요. 네네. 예. 근데 점차 치료를 하니까 치료 기간이 거듭될수록 걸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치료하니까 이분이 1시간 반을 걸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1시간 반을요. 예, 10분밖에 못 걸었던 분이 90분을 걸을 수 있게 되죠. 그거는 걷는다는 건 단순하게 걷는 게 아니라 근육을 움직이고 그 근육을 움직이는 것들을 컨트롤하는 대뇌의 기능이 그만큼 좋아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뇌성마비만 아니라 뇌전증이 있는 분들이 이제 양약을 드시면 한 80% 정도는 그 대발작이라고 네, 하죠. 네. 이렇게 거품 물고 쓰러져서 네, 경련 네. 이렇게 눈 뒤집히는 이런 네. 증상들이 없는데 네. 이분이 이제 한 번은 저희 한의원 앞에서
아, 그렇게 또. 예, 네. 발작하는 걸 제가 네네네. 보고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자. 그래서 2년 반을 치료하니까 이 증상이 없어졌어요. 대발작이 없어지고, 네. 예, 뭐 한약은 소발작이 일어났을 때 그때만 조금 이렇게 근육 뭉친 거 풀어주기 위해서 한 2, 3일 정도씩만 드셨고 거의 이 턱관절 치료와 침 치료를 위주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한 3년 반을 치료하니까 5시간을 걸을 수 있게 되고 7년을 치료하니까 이제 10시간 이상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삶의 여러 가지 질들이 좋아지고요. 네. 그 더불어서 이제 대발작이 있을 때에는 이게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니까 네. 걱정, 근심, 불안, 그렇죠. 또 예민한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줄어들었고 치료하는 과정 중에 이제 정기적으로 대학병원 가서 검사 받으시니까 신경과에서 이제 한쪽 왼쪽으로 시야 소실 눈이 이렇게 이쪽이 까매지는 증상이 있었는데 네. 예, 이 증상도 한 70%가 좋아졌다고 뇌신경 검사상 호전됐다고 얘기를 그럼 하더라고요. 왼쪽 눈도 어느 정도 보인다라는. 보이기는 하는데 이쪽이 이제 까매져서 안 네, 보이던 네, 네. 것들이 그러니까 심했던 게 100이었다면 지금은 30 정도만 남아 있는 거죠. 그 정도로 뇌신경이 회복됐다라는 것도 이제 검사상에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우리 치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삶의 질도 좋아지고 생활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같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분 스스로 얘기하기도 본인이 체력도 많이 늘었고 생각도 아주 긍정적으로 변했고 보통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씩 지금 꾸준히 치료받고 있는데 본인도 되게 기적 같은 일이라고 정말 좋아하시고 있으시죠. 실례가 될 수도 있지만 이분이 연령대가 어느 정도셨죠? 30대 초반대에 오셨어요. 사실 이 뇌성마비라는 게 네, 좀 말하자면 어릴 때 네, 치료를 하다가 네. 좀 차도가 없으면 사실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두시거나 그렇죠. 네, 그렇게 좀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정도로 호전이 되시기도 하나요? 네, 이분은 그래도 이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되고 말도 잘 따라하고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실 수 있을 정도로 네, 심하진 네. 않은 분이셨는데 이분도 발음장애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정어머니하고 얘기할 때 어떤 단어를 말하면 어머니가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같은 단어를 3번, 4번씩 발음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질 만큼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보다 좀 더 심한 분들이 또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특수학교 다니는 남학생인데 그 정도면 조금 더 심한 그쵸. 정도인 거죠? 예, 네네. 좀 더 심하고 발작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심한 대발작은 아닌데 소발작이 좀 자주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발작이 일어나는 정도가 좀 더 심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가족들이 누나들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마음 되게 아파하고 좀 그렇죠. 힘들어했었죠. 네네.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들이 다들 네. 힘들어하시는데 네네. 이제 이게 학생이 치료받으면서 아버님이 그걸 계속 컨트롤을 하면서 이렇게 그 발작 정도나 이런 정도 세기 같은 걸 이렇게 체크하셨는데 5 정도에서 한 1 정도로 전체적인 삶의 질도 많이 좋아지고요. 재밌는 건 이 학생이 그 특수학교에서 집에 오면 학교의 얘기를 하나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네. 근데 치료받으면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밝아졌구나. 예, 어휘도 넓어지고 네. 다른 표현도 쓰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특수학교 졸업하면서는 이제 직업학교에 갈 수 있게 됐다고 그 같은 특수학교 졸업생들 네, 중에 네. 직업학교 가는 걸 시험을 보는데 그 뭐 의사소통이나 여러 가지가 안 되면 직업학교도 못 가죠. 근데 네. 이제 직업학교 지나갈 수 있게 될 정도로 많이 좋아져서 되게 고맙다고 아버님이 되게 좋아했었던 그 기억이 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 그렇죠. 어느 이런 정도만 건 상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만 돼도 뭐 부모님 보시기에도 사실 좀 불편한 자녀들을 네. 있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이 내가 없어지면 내가 어떡하나 없어지면 어떡할까. 네, 그런 네. 부분들인데 그 뭐 자활이나 재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치료가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른 좀 질병에 대한 치료 사례도 있나요? 뭔가 예. 자꾸 빠져들게 되는데. 네. 네네. 지금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이신데 연축성 사경증이죠. 목이 이렇게 돌아가는 병인데 네. 25년 동안 아프셨어요. 보통 이제 한 10년 넘게 아프신 분들은 여기저기 이제 수소문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사실 보면 자기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선생님 한 분만 만나면 그럼 그 선생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되는데 네. 아직 그 원인차가 어딘지를 잘 몰라서 그래서 치료가 안 됐던 분이시죠. 네. 그리고 또 원인차가 여기라는 걸 아는데 그것을 치료할 수 있을 만큼의 뭐 의술은 네. 사실은 의료 기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이 어느 정도 그 정밀한 부분에까지 와 있으면 되는데 뭐 지금은 아니지만
또 몇 년 지나고 나면 또는 그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아니었지만 지금은 가면 또 그만큼 기술이 숙련되어 있고 네, 단련되어 네.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쨌든 지금 저한테 오셔서 치료받으신 지 한 3개월 정도 되시는데 이분은 목이 돌아가는 거 안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를 악물고 있으니까 눈도 떨리고 막 이도 악물고 치아도 조금 안 좋고 눈동자도 막 돌아가고 어지럽기도 하고 이런 분이셨는데 처음 컨디션이 제가 가끔 여쭤보거든요. 그럼 처음 컨디션이 몇 점 정도 되십니까? 100점 만점에 30점이라고 하셨어요. 네. 네, 근데 지금은 한 달 전에는 60점 정도였었고 지금은 80점 정도로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피부도 좋아지셨고 이제 목도 많이 부드러워졌고 이분이 처음 치료 딱 하시고서 이제 하시는 말이 목에 기름칠한 것 같다고. 그랬던 분도 있으시죠. 이 치료해 보면 네. 이 치료 경과들이 DNA 이중 나선 구조처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호전됐다 나빠졌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좋아지는데 좋아지면 안색이 같이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하는 게 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들도 같이 보지만 이렇게 얼굴색을 같이 잘 지켜보시면 진짜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사실 그 한의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네. 많은 분들이 네. 구안화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네. 구안화사 치료해서 낫는 분들이 한 80%인데 한 20%는 후유증이 좀 남죠. 네. 그런 것들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뭐 치료했던 분들 중에 한 40일 또는 48일, 4년, 9년, 10년 이렇게 됐던 분들도 치료에서 좋아진 사례들이 있고요. 9년, 10년도. 네, 제일 지금 치료받고 있는 분은 49년 된 분 있으세요. 49년이요? 네, 짧지 않죠. 네, 네. 이분이 이제 중이염도 있고 양쪽에 이명도 있고 요추관 협착증에 목 디스크까지 같이 있는데 네, 안구근적도 있으시고 얼굴도 좀 뻣뻣하고 정말 불편한 데들이 더 편한 데보다 많다고 할 정도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이제 네. 그 병에 맞춰서 보통 이렇게 지내시죠.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는 못하고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지내야지 이런 분이신데 지금 이제 3주 좀 넘게 치료받으시고 있는데 네. 얼굴 뻣뻣한 거는 본인 느낌이 한 50% 이상 좋아지셨고 근육 찡그릴 때 조금 더 움직이고 그리고 아에 이오이 동작하면서 이렇게 네. 입술 모양 틀어져 있던 것도 한쪽으로 틀어져 있던 것도 좀 더 좋아지시고 요추관 협착증이랑 목 디스크 증상도 지금 한 5, 60% 이상 좋아지고 있으시고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도 많이 좋아지셨고 어깨 통증도 40%뭐 안구건조증이나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것도 같이 좋아지시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다 따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명 같은 경우는 좀 따로 치료를 해야 되지만 그 외의 증상들은 치료를 해주면 같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 물론 이제 각 부분마다 속도 차는 있어요. 속도 차는 있는데 네. 뭐 같은 몸 안에 있는 부분들이어서 치료해주게 되면 뭐 이런 디스크나 요추관 협착증이나 구안화사 후유증 이런 경우들은 어렵지 않게 좀 시간은 걸립니다만 네. 치료 횟수에 따라서 치료하면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도 네. 턱관절이 네. 우리 몸의 사령탑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턱관절 특히 우리가 음식 먹다가 머리카락이 있으면 머리카락을 찾아내잖아요. 그렇죠. 머리카락 평균 두께가 0.07에서 0.08mm거든요. 어느 정도인지 정말 상상이 안 네, 가는데 네. 어쨌든 일단 정말 가늘죠. 네, 네. 근데 그 정도의 변화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변화가 우리 뇌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변화를 맞춰서 균형을 맞춰주고 척추와 뇌의 상태가 정상적으로 가도록 해주면 뇌의 가소성 변화가 좋아지면서 뇌가 좋아지니까 뭐 여러 가지 중풍 후유증이나 뇌수술 후유증이나 또는 뇌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병변들도 많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턱관절이 틀어지면 네.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턱관절을 네. 틀어지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이렇게 개선하시면 좋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 첫 번째는 음식을 양쪽으로 드시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음식 드시는 종류에서 좀 질기거나 딱딱한 거 피하는 게 좋을까요? 피하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으셔야 돼요. 이게 스트레스 이게 받고 참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스트레스 받게 되면 한 두세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만하면 네, 이만하면. 또는 야 그래도 요 정도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생각을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주면 그럼 이게 스트레스가 심해지는데 이게 아니라 더 큰 경우에 비하면 작지 않아요. 그러면 요 정도니까 견딜만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뭐 배울 수 있을까? 잃어버리거나 손실이 생기거나 좀 잘못했거나 그랬을 때 그걸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똑같은 걸 반복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고 또 성숙될 수 있는 계기로 만든다면 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성장을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익힐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잠자는 것 중에 이제 엎드려 자는 거 하지 마시고 다리 네. 꼬거나 턱 꿰거나 하는 거 이런 거 안 하시고 가능하면 운동은 양쪽을 같이 양측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주시면 좋고 스트레칭 자주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많이 웃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자기가 자기 축복해 주는 거 좋고 자기가 자기 칭찬해 주는 거 좋고요. 사람들 많은 데서 그러면 좀 이상할 수 있으니까 혼자 있을 때나 아침에 일어나셔서 나갔을 때 해주면 좋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많이 얘기해 주시고 잘하는 점이 있으면 칭찬 특히 구체적인 것들에서 많이 해주시면 좋고 가족들 많이 안아주시고 사랑한다는 얘기 많이 해주시고 그런 것 해주시면 훨씬 좋아집니다. 결국 우리가 건강하고 재밌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에 생각과 말과 자세가 먹고 마시는 것들인데 먹고 마시는 것들만 아니라 말하고 하는 그런 표현하는 거 또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화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작게 보지 마시고 좀 멀리 보시고 크게 보시면 지금은 이렇지만 이 아이가 더 많이 커서 더 성장해주면 더 멋있는 사람이 될 거야. 우리가 그런 걸 믿고서 지내는 거니까 네.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좀 넓은 마음, 큰 모습을 보고서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난치병이라는 게 말 그대로 치료가 어려운 병이잖아요. 그렇죠. 치료가 어렵다 보면 좀 포기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난치병은 치료가 어렵지만 치료는 될 수 있다 인 거거든요. 그러면 치료가 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가시면 되고 그 원인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턱하고 목에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 이쪽을 치료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치료를 체념하셨던 분들께 굉장히 긍정적 신호가 오늘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니 강의 오늘은 최기환 박사님께서 난치병의 치료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곰피입니다. 곰피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곰피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곰피 드셔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저는 좀 생소해서. 네, 저는 곰피 많이 먹어봤습니다. 제 바닷가 출신이어서 그런데 네. 곰피는 그 다시마나 미역처럼 비슷하게 생긴 다년생 해조류입니다. 네. 이게 미역은 조금 매끄럽고 부드러운데 얘는 조금 오돌도돌하고 중간에 구멍도 좀 있어요. 약간 거친 느낌도 좀 있죠. 외관상으로 미역하고 비슷한데 식감은 미역보다 좀 더 꼬들꼬들하고요. 그래서 이게 구멍이 있어서 곰보미역 또는 쇠미역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 좋은 미역들이 자라는 곳은 물이 빠르고요. 깨끗한 곳에서 자라는 것들이에요. 곰피는 수질이 아주 깨끗한 청정수역에서만 자라거든요. 바위나 암초 같은 데서 풍부한 곳에 자라는데 이 미역도 그렇고 특히 곰피는 성질이 차가워요. 바닷물이 차갑죠. 찬물 속에서 자라는 애들이어서 얘들이 좀 차가운 성질들이 좀 더 많고 그러니까 간에 있는 열독을 풀어줍니다. 우리 몸에서 독을 풀어주는 경우들은
뭔가를 이렇게 배출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가우니까 아래로 많이 내려가죠. 그래서 소변이 잘 배출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부종도 줄여들고 혈압도 낮춰주는 역할이죠. 혈압약들 중에 소변이 나가게 해줘서 혈압을 조절해주는 그 기전이 있거든요. 네네. 동일하게 곰피가 이렇게 간에 쌓여 있는 혈독을 풀어주고 간 건강에 좋아지게 해주는 게 곰피의 가장 주된 효능이 됩니다. 독성 물질로부터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간이 좋은데 이 에콜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이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네. 네. 그 미역이나 뭐 네. 다시마 뭐 이런 것들이 그 미끌미끌한 표면에 뭐 그 무언가가 도움을 준다고 하던데, 네, 네, 곰피도 그럼 그런 종류의 하나인가요? 그렇죠. 다시마나 미역처럼 그 미끌미끌한 성분을 알긴산이라고 하는데 알긴산. 네, 알긴산 성분이 소화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나요? 흡수가 안 돼요. 근데 아. 이게 흡착을 잘해요. 이게 잘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장내에 있는 그 혈액이나 이런 데 있는 유해 물질 이런 것들을 흡착을 해가지고 배설시키게 해주니까 좋아지는 거죠. 한의학에서도 상통이라고 해서 간과 대장이 상통하게 되는데 간의 문제를 대장을 통해서 조절해 주는 거거든요. 이 알긴산 성분들이 배변량을 늘려주면서 부드럽게 해주고 잘 나가게 해주니까 좋아지는 거죠. 간에서 만들어내는 간즙이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담, 쓸개에 저장돼 있죠. 그래서 담즙이 얘가 나오면서 소화도 좋게 해주고 장내에서의 연동 운동도 촉진시켜주고 이게 대변도 잘 나가게 해주면서 기름기들을 묵은 기능 같은 걸 풀어주게 되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기능이지만 이 곰피도 열을 식혀주면서 미끌미끌한 성분 때문에 잘 나가게 해주는 것들이죠. 대신에 이 미역도 그렇고 곰피도 그렇고 요도 성분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좋은 점은 갱년기 여성들한테는 요도 이런 게 부족하니까 좋은데 요도가 또 너무 많거나 문제가 있는 갑상선의 문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또는 네. 갑상선 암 수술을 해서 치료 중이시거나 또는 방사능 치료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요도 성분이 너무 많은 곰피의 섭취는 조금 줄이시는 게 낫고요. 또 이 곰피도 그렇고 미역도 그렇고 성질이 조금 차갑기 때문에 소화기 안 좋은 분들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좋지는 않고 조금 차가운 음식이어서 좀 매콤한 거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드시는 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저도 곰피 한번 먹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쫄깃쫄깃한 게 좋습니다. 네. 식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곰피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67, 네, 몸무게는 62, 3, 네. 나이는 47년생입니다. 아, 네. 지금 제 옆에 최기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아유,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버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디가 많이 불편하신가요? 얼마 전부터야 네, 발가락하고 발바닥 앞으로, 네, 뒤꿈치 쪽이 아니고 앞으로 쪽으로, 네. 하고 지리하고 발가락 끝도 막 차고금도 많고 그래요. 발가락 끝이 어떠시다고요?
차봐야 아, 차다. 예, 지리지리하고 네. 발바닥 그 앞쪽으로는 예, 네. 박지리만 또 스펀지 물 묻은 거 뭐 밟듯이 아, 네. 그 기분이 안 좋고 그래요. 네. 다른 불편한 곳도 다른 있을까요? 데는 뭐 당뇨도 좀 있고 네. 심근경색도 있고 아, 그래요. 심근경색이요. 혹시 예. 뭐 수술 받거나 뭐 시술 받거나 하신 거 있으세요? 저 심근경색에서 시술 받았지요. 아, 수술은 안 하고. 예. 그러면 호흡하시는 게 좀 불편하시거나 그러진 뭐 않으세요? 그런 데는 전혀 이상 없습니다. 아, 그건 없으시고 고혈압약이나 뭐 이런 건 드시진 않으신다 그죠? 고혈압이라는 게 그 당뇨약은 먹고 있고 고혈압 약은 안 먹고 그래요. 네. 보통 이제 아버님처럼 발바닥 앞쪽이 아프신 분들은 발바닥 예. 앞쪽을 지배하는 근육이나 신경을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깨가 안 좋은 분들도 발바닥 앞쪽이 아프시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아버님 이제 과거력 또 현재 드시고 있는 약하고 같이 연결해서 네. 보면 이제 발가락이 차다는 거 그리고 당뇨가 있으시다는 걸 이거 보면 발가락 끝으로까지 혈액순환이 좋지 않을 수가 있겠다 싶었는데 심근경색 약도 드시고 그쪽 시술도 받으셨다고 하니까 심장 자체의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거죠. 심장에서 제일 멀리 있는 곳이 발입니다. 그 중에서도 발가락이죠. 그러니까 발가락이 차가워지고 그것 때문에 발바닥의 통증, 특히 앞쪽의 부분에 문제도 생길 수 있겠다. 그러면 아버님 하루에 한 얼마 정도 걸으세요? 몇 걸음 정도 걸으시나요? 걷는 거는 많이 못 걸어요. 일하는 그게 있어가지고요. 아, 네. 또 한 가지 이제 발바닥 통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아이고 소리가 너무 약한 것다. 네. 발바닥 통증을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는 예. 구조적으로 보면 허리뼈 5번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납니다. 야. 네. 허리뼈 5번의 문제는 목뼈 1번의 문제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데요. 아버님처럼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흉추 2번이 안 좋은데 얘는 목표 2번하고 같이 가거든요. 결국 목표 1, 2번이 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심장 안 좋은 거, 발바닥 아픈 걸 같이 연결해서 보면 목표 1, 2번의 문제 또는 약간 얼굴이 틀어져 있거나 목이 틀어져 있지 않을까. 아버님은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전문으로 치료하시는 선생님이 보시고 이 부분을 같이 치료해주면 그 이제 저 병원에서 네. 그 신경과에 가 진료를 받으니까 예. 네, 그 당뇨 합병증이나 그냥 말초 신경이 죽었다 하면서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왜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나도 안 하고 네. 그냥 뭐 희망 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서도 치료해주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죽어 있다고 하는 경우들이 진짜 죽은 경우면요, 신경이 진짜 죽은 경우면 괴사가 돼요. 썩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죽었다고 표현을 하지만 기능이 떨어진 형태이거든요. 차고 시리고 저리기만 하지 이거는 한의학적으로 보면 기가 충분하게 가주지 못하고 차가워서 그런 거니까 따뜻하게 해주고 기운이 잘 가고 혈액순환이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해주면 좋아져요. 그냥 그래서 요즘 한의원에서 지금 침을 맞고 있거든요. 그것도 잘 하시는 거고요. 가서 이제 예. 원장님한테 다리 쪽에 순환이 좋아지도록 뜸도 좀 떠달라고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숙침. 숙뜸 뜨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예. 뭐 봉약 피부 알러지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괜찮으시다면 봉약침 같은 거 같이 맞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그쪽을 좋아지게 해주는 뭐 약을 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구조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생각해서 치료해주면 선생님, 아버님 이 발바닥 통증은 제가 봤을 때는 혈액이 충분히 가주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혈액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길이 좁아져 있는 거 넓혀주고 잘 갈 수 있도록 따뜻하게 해주고 해주면 좋아지거든요. 족욕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족욕. 네, 발목까지 좀 뜨거운 물에 발 좀 담그는 거 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족욕을 네, 한 3개월 이상 늘 족욕기를 사놓고 했거든요. 하시고 나서 좀 어떠셨습니까? 근데 아직 뭐 침도 맞고 족욕도 하고 막 이래 해봤는데 네. 큰 효과를 못 봤어요.
그러면 숨어 있는 원인처를 아직 못 찾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 1, 2번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딱 이런 증상에 필요한 약제가 있어요. 그 약이 딱 들어가야, 그 약이 아니면 이런 건 잘 안 풀릴 수 있거든요. 그 한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신중하게 쓰시는 약제인데 그 약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일반인들은 구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저 한의 의사님이 네. 침만 격일로 해가지고 가셔가지고 침만 한약 좀 먹으면 먹는데 좋아질 수 있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그 아직 약을 먹으라 소리는 아예 안 하거든요. 그게 이제 아버님 형편을 생각하셔가지고 아마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아프긴 아프고 네. 침만 일 맞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원래 이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이런 경우에 만약에 지금 제가 보는 게 맞다면 이거는 좀 독성이 있는 약제인데 부자 같은 약이나 부자나 초나 이런 약들이 좀 들어가는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 약이 안 들어가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아주 가벼운 거면 뭐 생강이나 건강 종류로 들어가는 걸 드시면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그것보다 더 심지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런 처방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셔가지고 치료 받으시든지 아니면은 또 그 선생님이 또 봐야 됩니다. 저하고 조금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그 꼭 필요한 약제가 있습니다. 그 약제가 들어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일단 그 봉약침이나 이런 약침 같은 거 좀 더 맞아 보시고요. 그러면은 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뭐 윤제 같은 거 쓸 수도 있고 뭐 또 전신의 증상을 봐야 되거든요. 아버님 같은 경우에 이 당뇨도 있고 심근경색도 있었기 때문에 심장이랑 가슴 쪽에 흉통이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보고 또 전신의 체열도 체크해봐야 되고 맥진도 해봐야 되고 맥파상의 변화 있는 것도 체크해보고 또 뼈가 틀어져 있지 않은지 이런 거 봐야 되고 턱관절 틀어져 있는지 같이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봐서 제일 좋은 치료라고 생각되는 치료 프로그램으로 치료하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요 뭐 대구가 돼가지고 네. 그요 지금 다니는 한의원 의사님한테 네. 그래 말씀드려보면 좀 도움이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시면 그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만큼 해주시고 또 아니면 뭐 잘하시는 곳 있으시면 대구에도 뭐 실력 있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런데 하실 수 있고요. 또는 대구에도 FCSD 턱관절 치료약 하시는 선생님들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색해 보서 가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고 그거는 턱관절약. 네, 그거는 이제 선생님께서 검색해 보셔가지고 하시면 또 지금보다 더 좋아지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원석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